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 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난 금요일이죠.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07%,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1.76%, S&P 500이 마이너스 1.45% 이렇게 급락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자, 이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자, 며칠 전에 연속되는 이렇게 금리 인상, 이것이 이제 0.5% 빅스텝으로 이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충격으로 여기서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의 자회사예요. 자, 이 두 회사가 파산,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한꺼번에 여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뱅크런이라고 얘기하죠. 뱅크런. 자, 한꺼번에 이렇게 인출이 몰리면은 자금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여기서 자금 인출을 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출을 해주는데 돈이 없어요.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 그죠? 자, 이러한 여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부도가 나고, 또 이것이 결국은 연준에서의 이렇게 강한 금리 인상, 이 여파가 여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연방 정부에서 일단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영업을 중지시키고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이틀 동안, 부도나기 이틀 동안에 60%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고,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각 지방은행들, 이 지역의 지방은행들이 거의 폭락을 했어요. 15%에서 35%까지 그냥 하루에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일단 미국에서 이게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발표를 했죠. 노동부에서 보면 고용 지표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것이 지난달 이게 2월 달이죠. 2월 달에 비농업 부분이 31만 1000개가 늘어났다. 이렇게 여기에서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 실제 예상치는 한 22만 5천 개 정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실업률은 조금 좀 더, 이게 이제 일자리 수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고 3.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전달이 3.4%죠. 3.4% 대비해 가지고 3.6% 정도 늘어났으니까 0.2% 정도 이렇게 늘어났네요. 거기에다가 시간당 임금 상승. 자, 임금 상승이 지금 보면은 이게서 4.6%로 이렇게 임금이 상승됐는데, 시장에서 예상치는 한 4.8% 임금이 시간당 늘어나지 않겠냐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비율이 조금 좀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지표, 결국은 바로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 이것에 대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가 일단 고용 지표죠, 그죠?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임금 상승률. 지금 연준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여기에서 계속 일어나면은 바로 물가가 또 인상되는, 물가 상승을 끌고 가죠. 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이 여기가 되고, 거기에다 그렇지만은 경제 지표, 이 고용 지표가 좋으면은 이게 일자리 수는 많은데 임금이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강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좀 헷갈리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갑작스럽게 미국의
이렇게 그 SVB 실리콘밸리 뱅크 자 이곳이 이제 파산되는 부도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리만 브라더스가 이때 이제 무너졌어요. 자 이후에 이렇게 그 제일 큰 그러한 그 은행 부도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 SVB 이것이 결국은 다른 은행으로 또 이렇게 그 얻을 만한 확산이 되면서 또 다른 그 은행들도 역시 소위 말해서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파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이것이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준에서의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게 이제 미국 우리가 얘기하는 중앙은행 뭐 한국 같으면 한국은행 일본 같으면은 일본 중앙은행 이런 중앙은행이에요. 자 여기에서 계속 그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그 뜻하지 않은 은행의 문제가 턱 발생이 돼 버렸어요. 자 이러다 보면은 연준에서 야 지금 0.5%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소위 말해서 이제 빅스텝이죠. 빅스텝으로 올릴까 하고 이렇게 그 3월 FOMC 회의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야 이거 이렇게 올렸다가는 추가로 은행에서 문제가 생길 뿐더러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0.25%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가지 않겠냐. 일단 시장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그 0.25%로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그 여기에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형 은행들도 역시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우리가 이제 우리가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자, BOA 같은 경우에는 1% 이렇게 그 하락을 했어요. 거기다 골드만삭스 자, 이 골드만이 여기에서 3.5%나 이렇게 그 은행의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 골드만하고 BOA 이런 대형 은행들은 떨어졌는데 JP 모간 같은 데는 오히려 올라갔어요. JP 모간. 이 한 2% 정도 올라갔는데 이 이유가 JP 모간은 M&A를 많이 해가지고 등치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자, 이 지금 은행 부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JP 모간이 또 M&A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감. 그러니까 한쪽에서 무너지면 한쪽에서는 또 좋아지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러한 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BOA하고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하락을 했고 JP 모간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몇 개 남아 있는 것이 미국 시간으로 14일이에요. 화요일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 뭐 그리고 또 소비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쫙 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자, 이것이 과연 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이 뭐 예상보다도 높게 나온다. 소위 말해서 뭐 물가가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거 이런 상황이 대두가 된다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여기 0.5%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갑작스럽게 생긴 게 바로 SVB 여기서 파이낸셜 그룹 이것이 여기서 그 부도가 나는 이런 그 상황 이 변수. 근데 일단 뭐 여기서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야 0. 그러니까 금요일 이전이죠. 0.5% 기준금리로 인상할 가능성이 여기서 62%였는데 이게 급격하게 반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야 이게 한 38% 정도가 야 금리 인상을 0.5%를 갈 거다. 뭐 아니 0. 이렇게 0.25%를 이렇게 낮출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는 이런 그 투자자들 또 시장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그 많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또 미국의 기적의 국채금리도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국채금리가 말이에요. 지금 단기 금리가 2% 저게 2년 만기 그리고 또 10년 만기 이렇게 이게 장기죠. 2년 만기가 5%, 10년 만기가 뭐 4% 이렇게 막 넘어가던 거가 이 5%가 4.582
4.582를 기록을 하면서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에서 3.689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그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연준에서 이제 그 4월 22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그 어떻게 갈지 0.5%로 갈지 0.25%로 갈지 이렇게 그 결정은 되는 그런 그 양상이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아마 0.25%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이렇게 그 은행에 이게 SVB 소위 말해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이 실리콘밸리 파이낸셜 이 그룹의 이것에 대한 부도가 과연 또 금융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지 우리가 조금 좀 이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뭐 관심이 아니라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도 전체가 다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상황을 보였어요. 자, 여기 보니까 유럽 증시가 유로스탁 50이 1.32% 하락을 했죠. 독일도 마찬가지로 1.31% 하락을 했고, 그리고 프랑스도 1.3%.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전체가 이렇게 그 하락을 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야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그냥 갑작스럽게 뚝 떨어지는 이런 그 상황. 무려 이렇게 증시를 보면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그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은 1.01% 하락.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이렇게 그 보면은 약 1조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그 2,4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2,394.59를 이렇게 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우리 증시 이렇게 그 하락한 것은 뭐 이렇게 연준이죠. 아무래도 연준에서의 이렇게 그 금리 기준금리를 0.5% 바로 빅스텝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 이렇게 그 높아지면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며칠 사이에. 지금 보면은 지난 그 8일 날 22원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80전 그리고 또 지난 금요일 날은 2원이 올라가면서 1324원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이게 그 바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파월 의장이 발언이 굉장히 그 여기에서 긴축 발언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긴축.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달러가 강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달러가 강세라는 것은 워낙 약세죠. 그러니까 이렇게 2,324원까지 올라가 보다 보니까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환차손이 발생이 돼요. 환차손이 발생이 되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손실이 발생되는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매수에도 매수에서 이렇게 그 팔자 매도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우리 증시를 이렇게 그 2,400을 이탈하는 하방으로의 이렇게 그 압력을 높이는 이러한 그 상황이 돼버렸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야,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매수가 막 일어나지 않겠냐? 우리가 이렇게 그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뭐 변수가 또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SVB 이게 뱅크 이게 바로 그 파이낸셜 그룹 SVB 파이낸셜 그룹이 여기에서 이제 폐쇄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부도나 똑같죠. 뭐 일단 부도가 났으니까 여기에서 스톱을 딱 시킨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융 시스템에 그 리스크 공포 이것이 막 투심으로 억누를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한 번 더 또 이렇게 충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일단은 한 2,350 정도 이 정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 여기에서 만에 하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아마 추가로 이렇게 그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일단 그
여기에서 연준에서 바로 0.5% 빅스텝에서 0.25%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SVB 뱅크 이거의 그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또 이렇게 됐을 때 야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게 그 금융시장에서의 리스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공포감이 있지만은 오히려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폭을 줄여내는 이것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뭐 다른 것보다도 중국이 또 옆에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의 바로 리오프닝 이 경제 활동 재개 요거에 대한 또 호재거리가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야 이게 악재만 들이다 보면서 우리가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때 상당히 그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굉장히 그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지수가 폭락을 했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이 파생 상품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파생. 이 파생 상품에 여기에서 베이직이 어디였었냐? 바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게 서브 프라임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기지라는 것은 대출이에요. 저당 대출. 이것을 돈을 빌려줬어요. 왜? 집을 사게끔. 이러면서 이게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집을 샀는데 이거의 채권, 이거의 이게 모기지 채권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연체가 일어나면서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서 어디까지 갈 줄 몰랐지만 지금은 이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이게 은행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 중에서도 특히 그 SVB 이 뱅크 이것은 실리콘밸리 뱅크인데 이거는 이게 벤처 투자 아니면은 우리가 그 신규 회사들 이렇게 신생으로 이렇게 그 기술 회사들 이게 창업 회사죠, 그죠? 창업 이런 데다가 이제 우리가 빌려주는 또 그런 데서 또 예금을 하는 이러한 그 상황인데 뭐 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 회사들이 여기에다가 돈을 거의 뭐 90%를 SVB 뱅크에다 맡겨놨대요. 그러니까 인출이 지금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그런 신생 회사들이 굉장히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또 너무 우리가 야 이제 뭐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 여기에서 14일이면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날 여기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하고 그 다음 날 또 생산자 물가 지수 거기에다가 또 뭐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있고 근데 이것이 아무리 뭐 예상보다도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SB 뱅크 이거에 대한 그 파산의 영향으로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소위 말해서 리스크가 여기에서 있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0.5%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만에 하나 주가가 급락을 한다. 이게 이제 사람이 심리거든요, 심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이거 뭐 SVB 이게 뱅크 이게 파이낸셜 그룹이 부도가 났대. 야 이러다 보면은 야 이게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주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그 걱정에 패닉에 또 이렇게 막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는 것이 유리하다.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증시 말씀을 드렸을 때 일부 은행들 JP 모간 그렇죠. JP 모간은 오히려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여기는 M&A, 소위 말해서 뭐 이렇게 그 부실 은행들 무너지면 이거 인수하면서 등치를 키워가는 이러한 것이 또 주특기라다 보니까 이것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골드만삭스는 오히려 내려왔다 이렇게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2,350까지 오든지 아니면은 이탈을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중국이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경제활동 재개 리오프닝이죠. 자, 리오프닝을 시작을 하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한국에 또 많이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여기에서 모아가는 이러한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다가 또 경기 활동 재개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철강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조금 좀 관심을 가지면은 수익 내기가 훨씬 월등하지 않겠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너무 이렇게 쫄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항상 제가 그 말씀을 드리죠. 준비된 자만이 그 수익을 낼 수가 있지,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안 좋으면 팔고 뭐 이렇게 막 남이 좋다 그러면 사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잘 현금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수의 기회의 관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남한테 뭐 이렇게 뭐 사면 좋아요, 뭐 이럴 때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근데 공부를 이제 대다수 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이게 유튜브에서 제가 구독을 여기에 먼저 누르고 이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카페가 있는데 카페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방송을 이렇게 매일 장중에 해드리고 있어요. 오시면은 뭐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1억 원어치 매수해 가지고 1년 만에 뭐 한 500%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고르는 법이라든가, 또 이런 장기 투자하는 종목도 제가 또 추천도 해 드리고, 종목 고르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이쪽으로 오시면 바로 여기에 오시면 돼요. 어디로 오시느냐? 이게 이제 카페 들어오시라 그랬죠. 카페 들어오시면은 먼저 여기 무료 카톡방이 있어요. 요 카톡방에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의 매수가라든가 매도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여기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는 거 보고 공부하고 카톡방에 이렇게 잘 보면서 따라하면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방송을 무료로 유튜브에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9시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무료로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자, 여러분들이 유료 리딩을 하는데 가서 방송을 아마 들어보세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월 88만 원을 달라 그럴 겁니다. 뭐 그 이하 좀 이렇게 이벤트 해가지고 낮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문자나 카톡도 33만 원 달라 그럽니다. 제가 방송하던 데가 한국경제TV예요. 그리고 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는데 이때 방송을 할 때 88만 원 회비 내신 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무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방송 내용은 고기 잡는 법이에요. 고기 잡는 법이라는 것은 제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를 줄 알고, 그리고 그 고른 종목을 매매를 해가지고 월 꾸준하게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료 리딩 하는 데 가가지고 몇십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내고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내지 최소한 몇백만 원이에요. 이렇게 몇백만 원씩 내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추천받아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한두 번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연속적으로 여러분들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기 잡는 법 가르쳐 드릴 때 와서 무료로 배우세요. 공짜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려요.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 영상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이게 고기 잡는 법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료 리딩, 그러고 나서 무료 리딩을 따라 하면은 500에서 1000 이렇게 꾸준히 벌 수가 있고,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종목이나 하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낼까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공부가 준비가 되기 전에는 절대 주식 매매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고 먼저 준비된 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와요. 광고. 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그 보시면은 다른 것보다도 또 이게 그 유튜브 꼭 봐야 될 동영상이 41가지가 있어요. 여기 한 10번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은 월 5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자꾸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갈 수가 있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대학을 갑니까? 그죠?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이게 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의 5%만이 수익을 냅니다. 이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95% 이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주식 시장에서 퇴출된다고 돈이 없으니까 퇴출만 되면 다행이에요. 폐인이 돼요. 폐인. 돈도 없고 완전히 인생 꼬이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95%에서 이 5%에 들어가려면은 이것은 공부 노력밖에 답이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하세요, 공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 드리는 게 한 손에는 재무제표 이렇게 얘기하죠. 재무제표 한 손에 들고 공부하세요. 그 자기가 투자하는 회사에 한 손에는 차트. 이 차트를 들고 이 주가의 흐름을 알면서 공부하셔야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한테 뭐 사면 돼요. 뭐 이거 사야 돼요? 이거 팔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로 하려면 절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자, 주식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투자라는 것은 저평가 우량주를 사가지고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게 이게 투자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이러한 그 주식이 한 주당 하락해가지고 10,000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사두면은 3배에서 5배 갑니다. 5만 원 올라가든지 3만 원 올라가든지. 그죠? 그 이런 것들에 그 5만 원의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하냐.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보입니다. 이것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깨어야 됩니다. 깨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에서 이거 보세요. 이런 거 1억 원어치를 샀어요. 1년 만에 500% 가까이 수익이 나서 수익금만 6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주가 흐름을 알고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추세. 여러분들 이 추세 매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월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매월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저평가 우량주를 사두면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그러니까 이렇게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방법을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요대로만 하세요. 요대로 하면은 공식이에요, 이게. 구구단 외우듯이 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첫째로 종목을 이렇게 그 보유 종목을 3개 이내로 줄여라. 이게 어떤 분들은 말이에요. 종목 개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십 개, 50개, 100개 이런 분들은 절대 주식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진짜 공부 안 하고 남의 얘기만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종목을 샀는데 1억 원어치를 샀는데 수익금이 2,20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7,500만 원어치 이렇게 샀어요. 수익금이 9,50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3종목을 딱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시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주가는 이렇게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라. 눌림목에 살 때도 CCI9이라든가 여기에서 바로 여기 RSI, CCI 그리고 또 엔빌럽 이러한 보조 지표를 활용해 가지고 일단 저점을 잘 잡고 이 저점을 잡은 다음에 항상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 주가가 올라가면은 2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 3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도 밀리면은 어떻게 손절.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월 500만 원 이상 이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수익 낼 확률은 85%예요. 나머지 15%는 여기서 손절해 가지고 손실을 팍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목,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 이 용어를 잘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외우기 좋게 노랫가락으로 제가 만들어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21선 우상향 눌림 목매수 3번의 분할 매수 안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롭은 내 수익 주네. 자, 여기에 노랫가락이 여기 카페 오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여러분들 요거 꼭 그 다운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기법을 가지고 또 배우면서 주식 그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종목 공부를 열심히 또 자기가 직접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매매를 해 봐야지 수익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종목. 자, 먼저 종목을 보면은 요 종목을 봅시다. 휴스틸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씀을 드릴 때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차트 이렇게 얘기하죠. 자, 먼저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고르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보고 자, 이 회사가 소위 말해서 부도가 날 회사인지 아니면은 뭐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21선 우상향. 우리가 21선 우상향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에 21선 우상향. 근데 여기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런 위치에서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쌍바닥 이렇게 오른쪽이 우상향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같은 이런 상황 이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쌍바닥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근데 오히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이렇게 이럴 때는 여기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1선이 우상향,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여기에서 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눌러줬는데 여기서 뭐 이게 여기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샀을 때 뭐 주가가 지금 현재 올라간 거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한 5, 6% 정도 됐겠네. 그죠? 이게. 그럼 여기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안 팔았으면 이렇게 여기에 오히려 또 이 위치가 매수의 위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봤기 때문에 일단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그다음에 세 번의 분할 매수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도 네 번째 계속 밀린다 그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자,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면은 여러분들의 수익 낼 확률은 85%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85%는 올라가지만 15%는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손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는 정확하게 손절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손실은 최소화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재무제표 또 이게 우리가 그 휴스틸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보죠. 재무제표는 딱 두 가지를 먼저 딱 보라 그랬어요. 요거만 뭐 다른 거 뭐 깊이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이렇게 제가 뭐 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순 자산 비율. 요거는 3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때는 항상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그래서 이게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종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0.4니까 굉장히 저평가죠. 그죠? 그 다음에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요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 국면인데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저평가 종목이에요. 근데 여기서 6.67이니까 저평가. 그러니까 PBR도 저평가, PER도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그 종목인데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자 이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종목이 아니고 우리는 매매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뭐 1년이라든가 뭐 2년 이상 이게 소위 말해서 제 가치가 올 때까지 장기로 보유하는 게 투자예요. 매매라는 것은 여기서 올라가면 적당선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 이게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라 먹고 나오고 이러면서 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거. 이게 우리는 지금 이거를 배우고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의 PBR, PER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매출을 보니까 5,300, 3,600, 6,000, 1조. 이렇게 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게 마이너스 적자에서 177억, 632억, 2천억 이렇게 쭉 땡겨 올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일단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줄었다가 늘어나고 있고 자, 여기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영업이익률이라는 건 매출 대비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비율이에요. 10.25%. 이 정도면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수익률 ROE, 이게 Return on Equ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7.3%, 뭐 그냥 준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PBR, Price Book Value Ratio, 주가 우리가 이제 순 자산 비율 이렇게 얘기하는데 PBR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6,050원이에요. 이게 거기에서 한 주당 자산 가치 BPS라고 얘기해요. 여기 14,968, 14,968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6,050원 나누기 14,958 하니까 0.4가 나오네. 0.4. 예.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자산 대비해 가지고 0.4배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이거는 주가 수익 비율인데 주가가 6,050원이죠. 그죠? 6,050원.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에 보면은 EPS 한 주당 벌어 들이는 돈 3,438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6,050 나누기 3,438 하니까 1.75가 나오네. 이게 엄청나게 여기에서 굉장히 낮아요. 퍼가.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휴스틸을 대해서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매매하는 거, 소위 말해서 실전 매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전 매매. 자, 실전 매매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매매해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3천만 원, 내가 이제 3천만 원을 가지고 직접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그죠? 1차 매수 3번의 분할 매수하니까 자금을 나눠놔야 돼요. 1차 매수는 40%, 4, 32, 1,200만 원. 자, 2차 매수는 30%, 3, 3은 9, 900만 원. 3차 매수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나눠놔요. 그러면 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들어갑니다. 1차 매수를 했어요. 1차 매수했는데 하자마자 주가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5%에서 절반 수익 내고 플러스 10%에서 전량 수익을 내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 초보자들은 말이에요. 야, 이게 돈 있으면 손가락이 근질근질해요. 한꺼번에 다 사버린다고.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다 샀는데 내려오면 원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실폭도 커요. 그러니까 손절도 못해. 나서 들고 앉아가지고 그냥 버튼기다가 묶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물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절대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고수는 분할 매수 철저히 하고 하수는 한 번에 다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은 분할 매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1차 산 후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2차 매수를 해야 되겠죠. 2차. 여기 2차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면은 얘가 여기에서 예비 자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 우리가 보통 3세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세번. 우리가 3번 동안을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는 대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85%예요. 이렇게. 왜? 우리는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 안 사고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 사잖아요. 그죠? 눌림목에 사는데도 또 이게 보조 지표 CCI, RSI 이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엔빌로 그리고 3번의 분할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세 번의 분할 매수한 후에 올라가면은 플러스 5% 올라가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올라가면 전량 매도 이러한 전략을 하면은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내려오면은 이때는 뭐 손절 정확하게 하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린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밀리면 이게 소위 말해서 계속 내려오는 탄력을 받으면 더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월 500에서 1000만 원 이상은 눈 감고 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황금 ST라는 종목이 있어요. 황금 ST. 자, 이거 보면은 자, 첫 번째 21선 우상향. 야, 21선 우상향. 그다음에 눌림목. 여기 눌림목이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데.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은 그다음에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돼요. 그 이때는 어떻게 돼? 이때 여기서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해도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세 번의 분할 매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 눌러주고 올라가다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줬어. 근데 CCI9이 과매도 구간, 여기는 과매도 구간이 왔어요. 여기에. 여기에서 매수를 해도 되고 나머지는 뭐 과매도 구간이 거의 안 왔네. 뭐 여기는 살짝 과매도 구간이 왔는데 여기서 매수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분할 매수.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주가가 계속 내려온다? 그러면 손절.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아셨죠? 자, 오늘이 뭐 일요일인데 또 내일이 월요일이 또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그 바로 SVB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SVB 뱅크 이것이 그 소위 말해서 뱅크럽 도산이죠, 도산. 파산이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뭐 파산은 안 됐는데 부도가 일어나 버렸어요. 자, 이런 그 상황에서 뭐 충격이 좀 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최악의 경우 뭐 2350이 일단 1타 지지선이라 보고 여기서 이 전에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만에 하나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이게 그 추가 매수해 가지고 다시 반등을 기다리면 분명히 반등 또 이렇게 주가가 좋아집니다. 아셨죠? 그렇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